예,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야외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왜 여기로 왔냐, 여기 뒤에가 어디냐면 창원 NC파크. 올해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요. 오늘도 이쪽에 컨설팅이 있어서 마침 요 근처여 가지고 여기 와서 시작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즐겁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NC가 몇 년이죠? 7년 걸렸다고 그랬나요? 처음에 이제 신생팀으로 만들어서 2부 리그에서 경기를 하다가 1부로 올라와서 했습니다. 뭐 때문에 우승을 했을까요? 뭐 당연히 경기 잘해서, 선수들 다 잘해서 우승을 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김경문 감독을 이야기하는 매스컴이 좀 있습니다. 리더죠, 리더. 경기를 끌고 갈 때,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 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리더는 김경문 감독이 뭘 했냐면,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지금 나스타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겠다고 하는 나성범을 투수로 뽑았던 친구를 타자로 전향시킨 겁니다. 리더는 그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솔선한 리더, 권한의 위임, 물론 이제 김경문 감독은 코치들도 잘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라고 하면, 이 친구는 내가 책임지고 너는 타자로 해라, 너는 타자가 맞다, 나머지는 내가 키워줄게.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정도의 대스타가 됐고요. NC가 우승할 때는 초창기에 나성범이라는 친구처럼 그런 선수를 잘 키운 것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양의지라고 하는 FA로 잘 데려왔잖아요. 대단한 포수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수, 결국은 필드 플레이어, 투수, 포수, 또 이동욱 감독이라는 이제 전략적인 감독을 만들었단 말이죠. 결국 리더는 어떤 뭐 단장이든 구단주든 이런 권한 위임을 잘 해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잘 뽑았을 때 우승까지 가더란 말이죠. 리더가 목표가 뭐죠? 회사의 리더, 사장은 우리 회사가 오래도록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잘 버는 것, 직원들 월급 잘 주는 것, 또 회사가 성장하는 것, 이게 리더의 목표일 거고요. 가장의 목표는 뭐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또 우리 아이들 뭐 건강하게 또 점점점 성장해서 자기 인생을 혼자 갈 수 있도록까지 키워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리더고요. 학교의 교수, 총장님의 리더는 우리 학교가 점점점 우수한 학교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리더의 목표겠죠. 저는 어떤 리더가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최소한 내가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됐다면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덕목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런 얘기들, 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성공적으로 리더 되려면 인재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든지, 권한 위임을 잘 해야 된다든지, 오늘 말이 밖에서 꼬이나 이렇게 좀 따뜻한데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리더의 덕목입니다. 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리더는 어떤 게 부각이 되겠죠. 뭐 위기 관리를 잘해서 끌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걸 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했을 때 리딩이 되는 거, 그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복습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기관리 능력이 이번 챕터라고 하더라도 꼭 위기관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뭐 권한 위임, 리더십이 근간이 되는 게 소통이라는 거, 또 비전과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 인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커버를 했을 때 결국은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끌고 가는 그 조직은 성공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번 주 수업은 이제 위기 관리, 뭐 위기 관리를 제대로 끌고 가는 이제 여러 사례들 또는 여러 가지 목표들은 좀 이따 수업을 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까지 하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알게 될 거고, 다음 주 수업부터는 창의적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창의적으로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는 뭐 기준을 또 사업적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잠깐이지만 리더가 돼서 어떤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오늘 굳이 그 말씀 드리냐면, 오늘이 리더가 되는 마지막 덕목이니까 오늘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앞에 것도 전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번 주는 과제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 예,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겠죠? 앞에 벤처와 리더십 11주 차. 이제 지금까지는 강의를 쭉 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침 이제 지난 9주차에 그 우리 소통에 대한 과제를 냈던 거를 받았습니다. 뭐 우리 조별로다가 토론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과도 잘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조하고도 이 소통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면 전체 모여서 이제 앞에 뭐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서로 의견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조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한번 같이 보면 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요약한 거를 같이 좀 보면서 다른 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처음부터 잘 넘어갔나 모르겠네요. 먼저 일단 그 A 플러스 밭조, A뿔 밭조의 발표 내용입니다. 소통 못하는 리더. A뿔 밭조는 팀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리더, 조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리더, 팀원 간의 소통이 부재인 팀의 리더가, 이건 그 말인 건데, 소통이 부재, 소통 못하는 리더죠. 앞에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리더가 소통 못하는 리더다라고 했고요. 밑에 이제 느낀 점들을 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리더가 중요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느낀 점이 됐고요. 소통을 잘하는 리더는 어떤 것인가 봤더니, 경청을 잘해주는 리더, 그리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주관이 뚜렷한 리더, 융통성 있는 리더, 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의 의견보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리더. 그렇죠. 소통 잘하는 리더는 이렇겠죠. 우리 에이플 밭조 리더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럴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조원들끼리 잘 토론하셨고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서로 간에 원래 보통은 주제도 있지만 주제 이면에는 다른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서로 하다 보면 뒷말도 있고, 여기는 아마 요약해서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을 텐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의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조는 이렇게 활동하자 얘기하는 김에 우리 리더 같은 경우는 의견들을 잘 들으셨겠죠. 아, 우리 조원들이 이런 리더를 바라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런 리더가 돼야지. 그렇죠? 네. 에이플 밭조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에이플 주실 거죠? 줄까요? 예, 에이플 주실 거죠의 소통 못하는 리더는 먼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조원들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는다. 조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말을 듣지 않고 토론 도중에 대화에 끼어든다. 대화 도중 주제와 관련 없는 말을 한다. 조원들을 이해하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과도 공감과 소통을 할 줄 모르고 타인과도 공감과 소통을 잘 못한다. 그렇죠. 소통 못하는 리더가 되겠네요. 우리 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을 정도면 난상 토론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 도중에 관련 없는 말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리더는 소통을 못하는 리더다 라고 하고요. 자, 소통 잘하는 리더. 잘하는 리더는 뭐 반대겠죠?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네요.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 조별 활동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켜 준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잘 사용한다. 다양한 소통 방법을 쓴다는 거겠네요. 조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회의 중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잡아준다. 와우. 조언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어떤 의견이 가장 좋은지 함께 결정한다. 조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가장 좋은 의견을 소통을 통해 결정한다. 조언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다. 팀원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뭐 이 정도만 하면 최고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느낀 점이요. 리더는 먼저 차분히 타인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 우리 리더의 소회입니다. 조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을 하는 리더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럼요. 나중에 리더가 되면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팀원들 간 역할 중재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네, 우리 저는 아주 소통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싸강 힘드시죠? 예, 힘들지 않습니다. 일하고 좀 이게 시간 내기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집중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힘들진 않아요. 싸강 힘드시죠? 자, 소통 못하는 리더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위가 낮다고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심해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리더. 와, 이거 완전 꼰대네요. 팀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하려는 리더. 믿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믿지 못하는 게 문제네요. 팀원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제안과 결정으로 팀원을 이끄는 리더. 듣지 않고. 그죠? 다음에 이제 소통을 잘하는 리더. 공감하며 경청한 리더, 회신이 빠른 리더. 서로 간에 회신이 있어야 되는군요. 다음에 의견 제안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리더. 그렇죠. 자유로운 분위기. 팀원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는 리더. 이거는 우리 조회라기보다는 좀 이제 보편적인 리더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낀 점.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예, 얘기가 많이 오갔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조언의 의견을 경청하여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네, 아주 결론 좋습니다. 싸강 힘드시죠? 이렇게 한 장에 요약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거 좋습니다. 뭐 많이 했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한 장에 요약할수록 훨씬 더 좋다는 거. 자, 4조는 유일한 칠명조. 소통 못하는 리더는 의견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안건이나 주제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그렇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들어주지 않는 리더. 자존심이 강하여 조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렇죠.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본인의 의견은 내지 않고 팔로워에게 끌려가는 좀 요약하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다 하는데 맨 마지막은 좀 다르네요. 본인의 의견은 내지 않고 팔로워에게 끌려가는 리더도 소통 못하는 리더다. 이런 건 좀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통 잘하는 리더는 뭐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며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작은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언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와, 정말 좋은 리더죠. 항상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의견을 조율까지 합니다. 조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조언들과 충분히 말을 많이 하려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네, 여기 좀 또 끝엔 다른 거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까지 제시한다. 정말 소통을 잘하는 거죠. 또 결론까지 내는 훌륭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치. 중요하죠. 어떤 변화가 있는데 조치를 안 하고 조언들만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리더가 되기가 어렵죠. 소통만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어떤 환경 변화가 감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조치까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자, 느낀 점이네요. 이번 과제를 통해서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네, 어떠셨습니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소통을 잘하는 리더였다면 지금 쭉 하시면 되고 잘 못하는 리더였다면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죠? 자, 맨 뒤에 좋은 결론 나왔습니다. 소통 잘하는 리더의 조건들을 숙지하고 잘 지켜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번 학기 과제 이걸로 끝입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소통 잘하는 리더의 조건 숙지하고 잘 지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목표 하나입니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결론 아주 좋습니다. 느낀 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소통이 리더십의 근간이라고 해서 FC조에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잘했다고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개별적인 의견들을 전부 올렸습니다. 강유선 학생은 이렇게 올렸고요.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조하고 형평성이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서 강유선 학생은 좋은 리더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리더가 되려면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조들도 이런 의견들 오갔을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문현성 학생은 뭐 소통 못하는 리더는 매사에 소극적인 리더가 감정에 휘둘리는 공감 못하는, 잘하는 리더는 적극적인 통찰력을 가진 공감을 잘하는, 이런 게 이제 소통을 잘하는 리더라고 했는데, 느낀 점은 적극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통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들어보려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진 학생은 소통 못하는 리더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말만 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남 탓하는, 그렇죠. 그 다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피드백을 잘하고 조언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 잘하는 리더다. 네.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좀 집중을, 아는 친구에게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소통 못하는 리더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그렇습니다. 조한음 학생. 못하는 리더는 설득력이 없는, 감정이 없는, 능력이 없는. 네, 능력이 없는 건 지금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무능한 리더는 소통을 못하는 리더다. 소통 잘하는 리더는 공감, 수치심이나 비난하지 않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리더다. 팀원의 사기를 올려주고 능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리더가 된다면 할 거다라는, 또 지금은 반성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유진 학생은 자신의 의견만, 팀 자체에 관심이 없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여기 이제 팀 자체에 관심이 없는 리더는 소통 못하는, 소통을 잘하는 리더는 강압적이지 않고 좋아해주는 리더라고 생각하겠네요. 그죠? 본인이 이제 소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잘 하면 되는 거죠. 황유정 학생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성실성이 부족하고 말을 번복하는 그런 사람이 소통을 못하는 리더다. 잘하는 리더는 민감성이 높고 모범이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느낀 점은 타의 모범이 되어 본인의 팀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지막에 FC조에 대해서 했고요.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과제는 전부 조별로 활동을 하고 조별로 모아서 요약을 해서 보여달라고 제가 과제를 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화학공학과 학생들의 리더십에 대한 그 소통 과제 리뷰를 마치고요. 좀 이따가 이제 이 11주차 과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11주차 과제는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네, 좀 이따 만나요. 안녕.